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는 거는 프린트 10페이지에 이제 새로운 소단원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새로운 소단원 이름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는 이라는 이름입니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어떤 입자가 있다. 그 입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입자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뭘까요? 맞아요. 원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원자는 이제 입자를 말하는 거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 진짜 오늘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했던 거를 간단하게나마 복습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거 원소가 있어요. 원소는 정의가 뭐였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었죠. 성분.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를 뜻한다고 했고, 원소를 나타내는 방법은 뭐가 있다 했죠? 그쵸, 원소 기호로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원소는 성분이며 종류이다. 그리고 이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이 원소 기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웠던 것이 바로 원자였어요. 원자는 성분이 아니라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이다. 입자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볼 수 있고 이것의 개수를 잴 수 있다. 그래서 종류보다는 개수를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원자를 나타내는 방법은 뭐가 있었지? 원자는 한 덩어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 크기가 작아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 모형을 가지고 표현한다. 이렇게 원소와 원자의 표현 방법에도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배울 것은 세 번째 개념, 바로 분자라는 개념입니다. 분자. 우리가 이 분자라는 어떤 용어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분자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지는 수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서 개념의 분자 한번 볼게요. 분자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며 물질의 어떤 걸 나타낼까요? 우리가 이걸 말할 때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라고 합니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 근데 이게 이전에도 쌤이 이 빈칸을 뚫어놓는 부분이 있었는데, 빈칸을 뚫어놓는 부분은 정의에서 좀 중요한 단어이고, 사실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앞에 독립된 입자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독립된 입자로 존재한다. 요 말이 살짝 잘 모르겠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는 또 이 다음 단원에서 한 번 더 이런 말을 왜 굳이 사용했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분자는 확실히 독립된 어떤 입자로 존재해야 된다. 얘네가 뭉쳐있는 연속된 입자로는 분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독립되어 있어야 분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했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낸다. 그럼 물질의 성질이란 뭘 말하는 걸까? 물질의 성질. 여기서 말하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낸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물질의 성질은 이런 걸 말해요. 예를 들어 끓는 점. 당연히 나오면 뭐 녹는 점, 어는 점 이런 것도 나오겠죠. 끓는 점, 뭐 어는 점 이런 게 있고, 밀도라는 게 있어요. 밀도. 처음 들어보죠. 밀도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용해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용해도 등등등. 이게 우리가 과학 2학년 과학 6단원쯤에서 배운 내용인데, 물질의 특성하고 나오는 내용이에요. 물질의 특성뿐만 아니라 뭐 이런 거에다가 물질의 성질이라 하면 부피를 가질 수도 있고, 뭐 질량을 가질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이런 거. 그런 거를 전부 다 포함해서 우리는 물질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성질. 그래서 어떤 물질이 뭐 끓는 점도 가지고 어느 점도 가지고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면 걔는 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질의 성질을 가장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여야 돼요. 가장 작은 입자. 여기까지 분자의 정의를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옆에도 한번 적어볼까? 일단 분자에서는 중요한 것은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독립된
입자이다.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입자이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분자는 근데 여기도 보면 분자가 입자라고 돼 있죠. 입자. 맞지? 쌤이 처음에 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라고 하면서 뭐랑 좀 비슷하다 했어요. 입자이기 때문에 분자, 원자. 맞죠? 여기 봐봐. 맞죠? 그래서 입자라서 원자랑 좀 비슷합니다. 이게 느낌이. 그래서 분자도 당연히 분자 모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분자의 특징들 여기 4개 정도 남아있는데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분자는 첫 번째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종류가 결합할 수도 있고 다른 종류가 결합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한번 예시를 들어봐야 너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여기 오른쪽에다가 좀 적어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필기할 게 오늘 많네. 첫 번째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한 거. 요거는 대부분 기체들입니다. 대부분 기체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기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기체, O2라는 기체가 있죠. 우리가 O2 기체를 그냥 굳이 산소 기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산소라고 불러요. 산소. 근데 산소라고 부르면은 겹치잖아. 뭐랑 겹쳐? 그죠? 원소 기호. 우리가 산소의 원소 기호 O, 그것도 산소라고 부르죠. 근데 이 기체도 산소라고 부릅니다. 헷갈리지 말고 산소라고 나오면 대부분 일상생활에서는 산소 기체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게 많아요. 산소 기체 같은 거. 뭐냐면 질소. 얘도 N 자체도 이름이 질소인데 N2도 이름을 질소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은 질소 기체가 맞다. 그리고 수소. 이것도 H2인데 얘도 H 자체도 수소이고 H2라고 해도 수소라고 부릅니다. 전부 다 기체, 질소 기체, 수소 기체. 이렇게 이름은 각각 구별해서 부를 수 있어요. 같은 종류의 원자인 거, 산소 기체 말고도 이 산소를 포함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뭐냐면 O3예요. O3. 이거 한국어로 뭐라 하게? 한국어는 아닌가? 일단 이거 O3는 오존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죠? 오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원자끼리 결합했다. 예를 들어 산소 기체는 산소 원자만 결합한 것이다. 질소 기체도 질소 원자랑 질소 원자만, 수소 기체도 수소 원자랑 수소 원자만 결합한 것이다. 이게 같은 종류의 원자끼리 결합한 예시입니다. 그럼 같은 종류의 원자 있으니까 다른 종류의 원자끼리 결합하는 경우도 있겠죠. 사실 이 경우가 더 많아요. 다른 종류의 원자끼리 결합하는 거. 대표적인 거, 이 분자의 예시를 들면은 빠질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H2O, 물이에요, 물. 그리고 또 뭐 있냐면 CO2, 이산화탄소. 이름 부르는 방법에서는 여기 산소가 2개지. 산소가 2개. 근데 산소, 이렇게 소자로 끝나는 애들은 뒤에 소자를 떼고 무슨 화라고 붙여줍니다. 그래서 산화탄소이다. 근데 산소가 2개니까 이산화탄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거 CH4라는 게 있습니다. 얘 이름은 메테인이에요. 메테인 많이 들어봤죠? 메테인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가스가 메테인이죠. 맞아요. 이런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가 결합한 애들이 있다. 물 같은 경우는 수소, 산소가 결합해 있고, 이산화탄소는 탄소랑 산소가 결합해 있고, 메테인은 탄소랑 수소가 결합해 있는 이런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도 존재한다. 됐죠? 이만큼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2번째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는 결합한 원자와는 성질이 전혀 다른 입자가 됩니다. 결합한 원자들이랑은 성질이 전혀 다른 거야. 이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물이라는 애를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 H2O죠. H2O 물 분자입니다. 물 분자. 근데 얘는 수소랑 산소가 결합해 있지. 맞지? 그럼 결합한 원자 애들은 수소는 수소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산소는 산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결합해서 물이 되었을 때는 수소의 특징과 산소의 특징을 모두 잃어버리고 새로운 성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자 자체는 어떤 원자가 결합을 하든 이 결합하는 종류나 방법에 따라서 성질이 전혀 달라진다. 됐지요? 수소나 산소 둘 다 우리가 일상에서는 기체로 존재하는데, 이게 결합해서 물이 되었을 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액체 상태가 되죠. 이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물질의 상태조차도 달라진다. 실온에서. 이제 세 번째 특징 봅시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분자는 결합하는 원자의 뭐와 뭐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냐면 원자의 종류 그리고 이 원자의 개수에 따라서 분자 자체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선생님 형광펜을 좀 꺼볼게. 자,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서 분자 자체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저번에 그 휴대폰 가지고 수업 시간에 한번 검색해봤잖아. 유리 같은 경우는 규소, 그 다음에 산소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뭐 지우개 비교하기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일단 지우개는 탄소, 수소, 산소 뭐 이런 애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얘네가 이 안에 있는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도 다르고, 맞지? 종류도 다르고 이 안에 있는 원자의 개수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개 물질들은 전혀 다른 성질을 갖는 물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분자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성 볼게요.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라 하더라도 결합하는 원자에 뭐가 다르면 어떤 분자가 될까요? 같은 종류의 원자, 종류는 같아. 종류는 같은데 결합하는 원자의 그쵸 개수가 다르면 서로 다른 분자가 됩니다. 여기 이게 없어졌네. 이것도 한번 무슨 말인지 볼게요. 요거 제가 그때 한번 수업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하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 나무, 플라스틱, 고무 생각납니까? 나무랑 그 페트병이랑 지우개 이 세 개는 모두 다 뭘로 이루어져 있다 했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했죠. 맞죠? 근데 산소, 수소, 산소 같은 종류의 원자에 이루어져 있는데 전혀 다른 물질이 되잖아. 나무랑 플라스틱이랑 고무 이렇게 서로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전혀 다른 성질의 분자가 된다. 이것은 뭐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쵸? 결합하는 원자의 개수가 다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합하는 원자의 개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나무랑 플라스틱, 고무는 조금 너무 일상에 가깝고 너무 화학식으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말고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꼭 필기를 해놓고 꼭 복습할 때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일단 첫 번째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산소라는 게 있고 뭐가 있냐면 오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O2와 O3예요. 얘는 산소 기체. 그다음 얘는 오존.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치, 산소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맞죠? 산소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질이 전혀 달라요. 일단 산소는 동식물에 뭐에 사용되노? 동식물의 호흡에 사용되는 기체입니다. 맞지요? 동식물 호흡에 사용되는 기체. 그리고 오존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자, 오존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오존층입니다. 오존층. 오존층은 우리 하늘에 존재하는 것인데 이 오존층이 있으면서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어떤 역할일까? 오존층의 역할은 태양의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오존층이 파괴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지구온난화의 대표적인 영향인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오존층이 파괴된다. 오존층이 파괴되는 게 왜 문제일까? 오존층의 역할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게 역할인데요. 우리 빛에는 제가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 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가시광선이 있다 했죠. 가시광선의 범위는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무지개 색깔의 범위이고 빨간색이 에너지가 셀까 보라색이 에너지가 셀까?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불꽃 이렇게 우리 가스레인지 보면 이렇게 불을 피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빨간색 불보다 파란색 불이 더 온도가 높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파란색 불이 온도가 더 높다? 맞아요. 파란색 불이 온도가 더 높아요. 이 이유는 뭐냐면 빨간색에서 보라색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더 커지기 때문에 파란색 불이 더 온도가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외선이라는 것은 보라색보다 더 바깥쪽에 있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에너지가 크다는 말일까 작다는 말일까? 에너지가 엄청 크다는 말이에요. 에너지가 엄청 크기 때문에 가시광선의 보라색보다 더 큰 영역, 에너지도 크고 온도도 높아요. 이런
태양빛이 우리 몸에 직접 와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피부는 그 자외선을 견디지 못하고 변해가겠죠. 그것이 바로 피부암입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없다면 자외선을 제대로 차단할 수 없고 그러면서 우리 생활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사실 우리 사람한테 직접 와닿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센 빛이 계속 지구에 오면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맞아요.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존층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산소랑 오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오존층이 어떻다 이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거는 알아두라고 말을 한 거고 산소랑 오존은 이렇게 결합하는 산소 원자의 개수가 각각 2개이냐 3개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는 분자가 된다. 이름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다.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 볼게요. 두 번째 예시도 한번 많이 들어봤을 텐데 첫 번째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CO2입니다. CO2. 얘 이름은 아까 말했듯이 이산화탄소이다. 이산화탄소도 우리 동식물의 호흡에 관여하는 기체입니다. 맞죠? 동물은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고 맞죠? 이것도 동식물의 호흡과 광합성에 이용되는 기체이고 그리고 우리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한 0.2% 정도 있다 했나? 맞죠? 그 정도 존재합니다. 우리 공기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기체 중에 하나예요. 이산화탄소. 그리고 이산화탄소처럼 이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CO라고 해요. CO. 아까 CO2가 이산화탄소잖아. CO는 뭘까? 산소가 한 개이기 때문에 1산화탄소예요. 일산화탄소라고 합니다. 일산화탄소. 자, 일산화탄소는 어떤 기체일까요? 일산화탄소라고 하면은 맞아요. 대기를 오염시키는 기체 중에 한 개예요. 봐봐, 지금 여기 진짜 굉장히 신기한데 산소 하나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산화탄소는 우리 식물과 동물의 호흡과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가 되고 일산화탄소는 대기오염을 시키는 필요 없는 기체가 되고 맞죠? 이렇게 결합하는 원자의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맞아요. 개수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진다. 이렇게 예시가 2가지 있습니다. 그죠? 이거 2개 꼭 잘 봐두세요. 이거 말고도 뭐 예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물과 과산화수소. 맞죠? 물은 H2O이고 과산화수소는 H2O2입니다. 물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죠. 몸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고 우리 인간과 그리고 동물, 식물 모두에게 필요한 물질. 근데 H2O2, 과산화수소는 뭘 때 쓰는 걸까? 이것도 쌤이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과산화수소는 소독을 할 때 쓰죠. 상처를 소독할 때. 그렇죠?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예시들이 한 3가지 정도 알려드렸어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이제 분자의 특징까지 알아봤으니까 우리가 밑에 분자를 모형으로 아까 한번 나타내보자 했잖아. 분자 모형으로. 그래서 밑에 분자 모형으로 나타내기를 2개만 해봅시다. 2개만. 굉장히 쉬운 거 2개만 할 건데 산소랑 물을 해봅시다. 괜찮죠? 산소랑 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분자들을 구성하는 구성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산소, 이거는 기체 말한 거겠지. 산소 기체를 구성하는 것은 산소 원자 2개. 물을 구성하는 것은 수소 2개, 산소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고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자, 분자 모형은 기본적으로 원자 모형을 합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원자 모형 앞에 그려봤지? 근데 우리가 앞에 원자 모형 그릴 때는 예를 들어 산소다 하면은 산소다 하면은 앞에 원자 핵 그리고 전자 8개 4, 5, 6, 7, 8 이렇게 귀찮게 다 그렸었는데 분자 모형은 안에 있는 이 원자 핵과 전자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동그라미로 여기 안에 이게 지금 어떤 원자를 의미하는 건지 원소 기호를 써주면서 표현을 해줄게요. 그게 없으면 구분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 다음에 봅시다. 산소는 산소 원자 2개로 표현할 수 있잖아. 똑같은 애 2개가 결합하는 거니까 똑같은 애 2개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똑같은 애 2개를. 그렇죠? 똑같은 애 2개. 이렇게 그려주고 근데 사실 이렇게만 그려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이게 산소이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산소의 원소 기호를 안에다가 써줍니다.
O를 써준 거예요. O, 산소는 O니까. 그래서 O2를 표현해봤습니다. 산소. 그 다음에 이제 물 해본다고 했죠. 물은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 1개, 총 3개의 원자가 결합을 해 있습니다. 물은 제가 그려볼게요. 자, 일단 산소 하나, 그리고 수소 2개. 동그라미 잘 그려줘라. 수소 2개. 잘 그리죠? 너무 잘 그렸죠? 이렇게 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은 H2O니까 중간에 있는 큰 애를 산소라고 하고 조그맣게 달려있는 애를 수소라고 표시해 볼게요. 신기하죠? 근데 여기서 너희가 당연히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 쌤, 왜 이렇게 결합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해볼게요. 자, 산소랑 수소 중에 전자가 많은 게 뭐야? 산소가 전자가 많죠. 근데 전자는 특이하게 둘 다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잖아. 맞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 그 마이너스끼리 붙어있으면 어떻게 될까?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것을 이제 청력이라고 해요. 청력, 밀어내는 힘. 정기적인 청력이 존재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데 산소는 전자가 안 그래도 많아. 여기 보면 전자가 막 많아요. 여기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많아요. 남아있는 전자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될까? 전자들은 서로 떨어져 있으려고 하니까 서로 밀어냅니다. 밀어내면서 원래는 이렇게 일자로 배열을 하는 게 정석이잖아.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전자들이 서로 밀어내는 거야. 이렇게 밀어내면서 H의 자리를 다 침범해 옵니다. 그래서 침범해 오면서 얘네가 H들이 조금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O, H, H 이렇게 여기 전자의 자리를 비워주고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혹시 궁금해할까봐 알려준 거니까 까먹으셔도 돼요. 이렇게 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합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 됐습니까? 한 개만 더 조금 말을 해보자면 여기 물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들이 결합을 해 있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물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 개가 다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분자는 이렇게 세 개 동시에 결합하는 경우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세 개 동시에 결합은 안 하고 어떤 중심이 되는 중심 원자를 찾아야 됩니다. 중심 원자를 찾아야 돼요. 대부분 이제 개수가 작은 애를 중심 원자로 두고 개수가 제일 작은 애를 중심 원자로 두고 결합을 합니다. H2O에서는 개수가 제일 작은 게 산소이기 때문에 산소를 중심으로 두고 이렇게 수소랑 수소가 각각 산소의 팔에 매달려 있는 모양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됐지요? 동시에 이렇게 세 개 삼각형의 결합은 하지 않는다, 분자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면 뒷장을 넘어갈 건데 넘어가기 전에 여기 2번 보면 분자를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서 나타내보자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의도냐면 뭐 예를 들어 동전이 있다라고 하면 10원짜리 동전 이렇게 2개 붙여놓으면은 이거 산소라고 할게요 라고 이런 의도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뭐 이런 예시를 들 수도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11페이지로. 이제 분자를 표현을 해봤으니까 분자식을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분자식을 제가 이전에 페이지에서 필기하면서 몇 개 좀 알려드렸는데 분자식을 어떻게 적는지 다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분자식의 정의. 분자식은 원소 기호를 사용해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모두 나타낸 것을 분자식이라고 합니다. 분자식. 대신에 분자식이라고 이름 붙이려면 분자여야 돼. 알겠지? 분자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또 분자식을 나타내는 방법 가장 쉬운 예시 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로. 첫 번째,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를 원소 기호로 나타낸다. 물을 이루는 원자는 뭐 있노? 수소 그리고 산소 있죠. 수소랑 산소 이거 두 개를 원소 기호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수소는 H, 산소는 O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번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를 적어야 되는데 개수는 원소 기호의 오른쪽 아래에 쓴다라고 합니다. 오른쪽 아래. 자, 오른쪽 아래에 작은 숫자로 첨자로 표시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수소는 2개를 사용하잖아요. 물을 만들 때. 그래서 H 적고 여기 오른쪽 아래에 첨자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소 1개 사용하죠. O 하고 첨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과학에서는 특히 화학에서는 이렇게 1이라는 표시는 생략을 합니다. 1이라는 표시는 반드시 생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H2O1이 아니라 H2O다. 생략돼 있으니까 이거는 한 개만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 이까지 2번까지는 너무너무 쉽고 이해가 잘 되죠. 자, 물은 수소 2개랑 산소 1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한테 수소 4개가 있고 산소 2개가 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물을 만들 수 있을까? 수소 4개랑 산소 2개로 어떻게 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수소 4개 H4O2 이렇게 만들면 물입니까? H4O2 이거 물일까요? 이거는 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수소 4개랑 산소 2개로 물을 만들려면 일단 물은 무조건 화학식이 H2O입니다. H2O. 이걸 고정해놓고 4개랑 2개 각각 개수가 2배씩 증가했으니까 이 분자식 앞에다가 숫자를 적어주는 거예요. 앞에다가 2라고 숫자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소는 2, 4, 4개가 되고 산소는 1은 2,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 4개랑 산소 2개로 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말하는 것은 분자의 개수를 나타낼 때는 분자식 앞에 숫자를 적어준다. 대신에 앞에 적을 때는 첨자가 아니라 큰 숫자로 적어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수소 4개, 산소 2개로 물을 만들어라 했을 때 H4O2라고 적으면은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서 분자식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밑에 탐구 활동은 사실 굉장히 쉽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수업 시간에 빈칸을 채워보는 걸로 할게요. 10페이지, 11페이지는 계속 복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좀 아쉬우니까 복습을 나랑 같이 한 번만 해볼까?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가지고 복습해보자. 자.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분자입니다. 분자의 특징이 뭐였죠? 일단 독립된 입자로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야 되는 최소 입자이다. 최소 단위의 입자이다. 성질을 나타내는 최소 입자이다. 맞죠? 그러면 이 H2를 모형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맞죠? 이렇게. 근데 2개니까 2개 한번 그려볼게. 2개니까 2개 이렇게 그려볼게. 자, 그려보고 나니까 분자의 정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어요. 볼게요. 자, 물은 독립된 입자지. 이렇게 한 개 독립되어 있죠.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이거 2개가 뭐 어떻게 연관성이 있어서 막 둘이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물 분자 한 개로 개수를 셀 수 있습니다. 독립되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물 분자는 성질을 나타냅니다. 물은 어떤 성질이 있지? 뭐 끓는 점이 100도씨, 그 다음에 어는 점이 뭐 0도씨, 뭐 이런 성질도 있고, 밀도가 뭐 1, 뭐 이런 성질도 있고, 맞죠? 이런 식으로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최소 단위의 입자이다. 최소 단위. 이거보다 더 작은 물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최소 단위의 입자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거 분자입니다. 분자를 원소, 원자랑 구별을 하면서 꼭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